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저는 화정이광 영어학원에서 고등영어를 맡고 있는 정확한 티칭이라는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저와 함께 무언고 2학년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준비 계획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정이광 영어학원에서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고 기호를 활용해서 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 보이시죠?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저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로 무언고 2학년 26년도 1학기 영어 중간고사 총평. 두 번째로 영어 시험지 분석 들어가겠고, 세 번째로 그쵸? 문항을 보고서 상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 방향 설정해서 무언고 2학년 영어 기말고사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고 2학년 중간고사 총평. 난이도를 이제 5가지로 나눴는데 최상, 중상, 중, 중하, 하 이렇게 이제 5개로 구분했는데 저는 중상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모의고사 20개 지문에 교과서 이제 2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올림푸스 독해 기본 2에서 5개의 지문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고등영어가 어려워요? 고등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이죠. 서술형 문제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어법 문제가 보통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고등영어에서. 근데 어법 문제 비중도 굉장히 적었어요. 9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중이나 중하로 보지 않고 왜 중상으로 보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제가 중상으로 본 이유는 그쵸? 여러분 학교 시험지 문제 11번부터 원래 지문에 거의 다 변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변형의 수준이 어떻게 되었냐면 원문과 거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응용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이죠. 빈칸 문제도 전부 다 변형, 어법 문제, 문장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어요. 그쵸? 전부 다 변형되었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워크북을 가지고서 우리가 암기식으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셨냐면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셨고 비중은 모의고사가 가장 컸고 그 다음 올림푸스, 그 다음 교과서 순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문장을 송두리째 바꾸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통합어법을 안정적으로 맞추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이해 위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객관식으로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변형이 11번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학생들은 학교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 들었을 것으로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변형의 특징은 원지문과의 내용에서는 사실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뒷부분의 내용을 완전 바꾸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바꾸기의 정도가 문제마다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말 바꾸기가 굉장히 큰 지문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1 비상 홍민표 2과에서 나왔고 모의고사 25년도 10월 21번부터 40번까지 도표 실용 문제, 그리고 부기자 이제 5개 지문이 나왔는데 외부 지문 5개라고 하셨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올림푸스 2에서 8강의 프랙티스 2, 9강 서술형, 11강의 3, 그쵸, 프랙티스 3, 그리고 16강의 어널리시스와 프랙티스 3 이렇게 5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무언고 시험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계산한 거니까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 비중이 교과서, 올림푸스, 모의고사 이 비중으로 나왔는데 비중이 모의고사가 가장 컸다라는 부분이죠. 교과서가 16.6점이 배정이 되었고 올림푸스 20점 정도가 배정이 되었고 모의고사가 60점 이상이 배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쵸,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5번, 8번, 9번, 12번 이렇게 쭉 이어져서
유형이 문항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교과서도 나오겠고 모의고사도 나오겠죠. 그쵸? 1번부터 4번의 내용일치는 16.3점. 5번부터 8번까지 대입파악. 대입파악이라 하면 주제나 이제 제목 문제죠. 16.4점. 빈칸도 17.9점. 단어도 17.9점. 근데 여기 지금 어법의 비중이 적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문제 형태를 어떤 식으로 내셨다? 수능이랑 모의고사 출제 형태로 내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보통 원래 내신, 고등영어 내신이 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어법에서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능에서 어법 문제 많이 나와야 3점, 그쵸? 3점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법이 2문제만 나왔다라는 부분은 거의 지금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내용일치, 대입파악, 빈칸, 단어, 어법, 흐름, 무관, 순서, 요약. 그런데 어법 비중이 보통 다른 학교보다 좀 적게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문제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법 비중이 2문제로 8.9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법이 왜 여전히 중요하면 서술형 쓸 때 상당한 어법적인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법 부분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무원고 2학년 영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모의고사 원래 지문이 지금 지문이 변형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지문에 변형된 지문에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플렉서블한 영어력과 그 플렉서블한 영어력을 가지고 얼마나 응용하느냐, 이 문제 해결 능력,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유연한 영어 실력. 두 번째,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여러분 무원고 2학년 영어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반드시 이것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지향하는 그런 목표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플렉서블한 영어력, 두 번째로 그 플렉서블한 영어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그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문항별 상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지문의 변형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어법 문제는 전부 다 문장 전체가 바뀌었어요. 똑같은 것도 있었지만 물론. 그리고 빈칸 문제, 순서 문제까지 지문이 전부 변형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모의고사 수능 푸는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지문 변형으로 응용이 필수다. 얘가 이제 무원고 2학년 영어 시험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이죠. 단어 문제나 선택지 어휘는 수능 영어 수준 또는 그거보다 약간 아래,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학습이나 이런 단어 정리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번 무원고 2학년 학생들은 영어 시험지에서 나온 기출 단어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원고 2학년 영어 시험 특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의 변형. 지문의 변형은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변형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객관식 15번에 이렇게 나왔죠. 한번 조금 한 줄만 해석을 해볼게요. 해양 생물체는 섭취해야 된대요. 물을 생존하기 위해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해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왔죠? 해양 생물체들이 물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을 섭취해야 된대요. 그들의 몸이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지금 첫 문장부터 변형이 되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변형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 원래 모고 지문 36번이 변형되어가지고 객관식 15번으로 지금 변형이 됐어. 굉장히 많이.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문을 바탕으로 expand 확장하다, shrink 줄어들다. 그쵸? 골라야겠고, expel이 원래 쫓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를 바깥으로 밀어내다, 방출하다라는 뜻입니다. force out의 의미예요. 여기는 이제 release랑 유효죠. absorb는 이제 흡수하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내용 기억해서 넣어야 되고, 그쵸? 이 단어. 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동사형이 지금 어떻게 여기 명사형으로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문의 변형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객관식 18번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에 24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객관식 18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만 봐도 약간 지금 다른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문항. 한낮의 어떤 휴식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된대요.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 이 단순한 행동은 과소평가된대요. 하지만 쉬는 걸 루틴으로부터 굉장히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어떤 그쵸? 생산성을 그 날의 나머지 동안. 그쵸? 지금 내용이 문장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쵸? 내용과는 그렇게 다르진 않았지만 변형 정도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의 변형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면 모의고사 21번 지문이 순서 21번으로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었어요.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냐면 지난 수세기 동안 그쵸? 많은 맛을 탐험하는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다른 지역, 얘가 책임이 있다고 탐지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1번에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왔죠? 그쵸? 내용이 이거긴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각을 하라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각을 하라라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왔죠? 담그래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단순한 시험만 한번 해보래요. 그쵸? 레몬 주스 어디에 나왔지? 예, 지금 어쨌든 여기 레몬 주스 여기 나왔네요. 그쵸? 여기 레몬 주스 나왔죠. 요거 지금 이거 가지고 변형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레몬 주스가 여기 나왔어요. 지금 문장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순서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법의 경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지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과서 원문이거든요. 여기가 in있지?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여기 requires 여기도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 빨간색 부분이 전부 다 변형이 되었어요. 여기 교과서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구조에 스테인리스 글래스 윈도우는 그들의 어떤 방식을 찾았대요. 어디로 가는? 그쵸? 다양한 어떤 현대의 빌딩으로 뭐를 포함해서 거주의 어떤 집을 포함해서.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되었냐면 스테인리스 글래스 창문이 원래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되어져 왔다. 지금 have been used가 어디 나왔나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의용하라라는 부분이죠. 그쵸? 현재 완료 수동태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의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라는 부분이죠. 문장이 송도시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워크북 훈련 아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고 2학년 영어시험의 특징, 균등된 다양한 문제라는 부분이죠. 근데 굳이 하나를 찝자면 어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부분이죠. 무언고 2학년 영어시험의 특징, 선택지 단어의 중요성. 이 객관식 23번, 24번이 이제 요약문 형태의 문제였는데 모의고사 지문이 나왔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요약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A, B 이 단어를 보고 바로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쵸? 직접적인, 인공적인, 의도적인, 즉흥적인. 얘는 이제 계획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의도적이지 않은. 얘는 촉진시키는, 제약하는, 모니터, 그쵸? 모니터하는. 얘는 상세하다 이런 뜻이죠. 중성화시키다니까. 객관식 24번도 똑같습니다. 바로 단어가 딱 나와야 돼요. 그쵸? 우선시하다, 간과하다, 우선시하다, 간과하다, 희생하다. 그쵸? 여기는 뭐죠? 불공평. 얘는 이제 개입. 그쵸? 차이, 하이아키도 외워야 되죠. 위계질서. 그리고 전통.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학습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학교 영어 시험지를 보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추구하는 바를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무언고 2학년에 학교 영어 선생님의 지향점에 대해서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여러분 학생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냐면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도 강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형태로 이렇게 문장을 응용해서 수능 형태의 방식으로 문제를 내셨어요. 그리고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었죠. 무언고 2학년 학생들이 암기 위주의 공부를 벗어나길
바라시는 그런 방향성이 보입니다. 문제에서. 지문이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유연한 영어 실력과 그쵸? 그 유연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서 응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학교의 핵심입니다. 유연한 영어 실력. 즉 모의고사 90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85점 이상은 넘어야겠죠. 두 번째로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언고 2학년 영어 시험 유형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골고루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모의고사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특징 핵심이 뭐냐면 원지문의 내용이 이해도는 기본인데 지문이 변형된 부분이 지문마다 달랐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은 그쵸? 말 바꾸기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어떤 지문은 굉장히 심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즉 여러분 학교 무언가 2학년 영어 시험에 추구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변형된 지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해 실력, 흔들리지 않는 영어력, 두 번째로 그것을 토대로 응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 학교 시험의 특징은 암기시 학습이 절대 통하지 않은 영어 시험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무언고 2학년 26년도 1학기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고 이 강의를 그쵸?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대비하는 무언고 2학년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